대통령과 제1당 대표의 막무가내 행보가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 정말 이렇게 계속 가야 할까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윤석열, 이재명 방지 개헌입니다. 뭔 소리냐고요? 자,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보다 국회가 먼저 나옵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니 대통령 다음에 국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장이 국회, 제4장 제1절이 대통령입니다. 같은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제1장은 입법부입니다. 대통령은 제2장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 정부의 근간이 법치이기 때문입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비인격적 지배를 받는다는 게 우리가 채택한 정부 모델입니다. 그런 법을 만드는 곳이 바로 국회 또는 입법부죠. 당연히 정부와 관련한 규정을 할 때 맨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치,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대통령은 국회를 정말로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5개월, 현재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8명에 이릅니다.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죠. 심지어 여당이 소수당인데도 말입니다. 2010년대 들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독재 정권, 보수 정권, 진보 정권 가릴 것 없이 여야 영수회담은 있어 왔습니다. 국회까지 무시할 수 있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뭔가 할 때입니다. 대통령 권력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인사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적게는 3천여 개, 많게는 7천여 개의 공직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임명권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국민 수준에 맞는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하고 친한 순서대로 공직에 임명됩니다. 미국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대통령 임명권은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미국은 1200여 개 공직이 국회 상원의 인준 대상입니다. 60여 개 공직은 인사청문회도 거치죠. 대통령이 상원 인준을 받으려면 상식에서 벗어난 무리한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원들, 각 정당 지도자들과 만나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상원에서 인준이 거부되는 후보자는 극소수입니다. 100명 중 2명도 되지 않죠. 한국은 어떨까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선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공직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뿐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3천여 개 공직은 맘대로입니다. 측근을 임명해 정부기관을 멋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관직을 사냥한다는 뜻으로 엽관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지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지지자를 공무원에 임용하는 건데요. 엽관제가 정당이 사용되면 관료를 통제하는 효과적 수단이 되지만 남용될 경우 부패와 비효율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현재 상태는 미국과 비교해보면 완전 남용 상태입니다. 새로운 선택은 헌법 제87조 1항 개정을 제안합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국무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바꾸는 겁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더라도 국무위원 정도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사람이 국회의 검증을 통해 임명되어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풀어보시죠. 식물임에서 동물인 것은 뭘까요? 예, 바로 국회입니다. 대통령의 권력 남용만큼 국회의원 특권도 현재 문제가 됩니다. 특권 뒤에 숨어서 입법가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권 덕에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로 변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21대 국회에서는 불체포 특권 논란이 심했습니다. 제1당의 수장인 이재명 당 대표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는 올해 9월 두 번째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때도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의원 불체포 특권은 17세기 잉글랜드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국왕이 의회를 상대로 전쟁을 할 정도로 아직 의회주의가 발전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입헌주의가 발전하면서 18세기에 이르면 형사사법적 특권은 폐지됩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아예 부체포 특권이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1990년대 사라졌습니다. 프랑스, 독일에선 의원 불체포 특권이 존재하지만 아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새로운 선택은 헌법 제44조 1항,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를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은 독재자가 국회의원 잡아가 두는 나라는 아닙니다.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면 법원 영장심사에서 다퉈도 됩니다. 더군다나 제44조 2항,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부당하다면 국회 요구로 석방하면 됩니다. 새로운 선택은 헌법 제87조를 개정하고 제44조 1항을 폐지하는 범국민 개헌운동을 제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개헌입니다. 개헌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률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력과 국회의원 특권은 헌법에서 보장합니다. 이 둘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도 위헌 소지가 큽니다. 저명한 정치학자들, 정치인들 상당수가 1987년 헌법을 이제 대대적으로 뜯어고칠 때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개헌은 국민의 개헌에 관한 효능감을 높여줄 겁니다. 권력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개헌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서로를 핑계로 삼아 증오의 정치로 제 권력만 추구하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악마의 균형을 우리 국민이 무너뜨려 봅시다. 뉴파티.kr 당원 가입과 후원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택을 앞당깁니다. 감사합니다.